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엘리야 방송입니다.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9월 4일 생방송. 제목은 사행성 게임 중독입니다. 오늘 방송 준비를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 여러분, 엘리야가 기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 야! 오, 야! 이 기운을 받으시고 조금씩 위안이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우신 국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죠. 다행스럽게 의협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정부 합의를 통해서 나중에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파업은 일단 중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의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그 신문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죠. 국민의당 안철수 씨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궁금했던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김종인 대표가 말을 해주셨어요. 김종인 대표 말,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셔가지고 김종인 대표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뭐 침묵하고 있던 또 한 사람 튀어나왔죠. 장제원 씨 아들 뭐 문제는 잘 해결됐나요? 법적인 문제로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모는 항상 자식들 문제들이 항상 관련되게 돼 있는 일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광욱 목사님 또 퇴원하셔가지고 기자회견 하셨네요. 이제 퇴원했으니 조사 받으셔야죠. 뭐 고발된 수사, 고발 수사, 뭐 소송권, 뭐 책임지셔야 될 부분은 책임지시고 앞으로는 좀 자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대 교수들도 집단 반발했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증거들이 신문에 그렇게 기고문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 저렇게 발뺌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공공의료 아닙니까? 서울대병원은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어? 국가돈 받아먹고 의사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 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것들이 이번 해제가 됐죠. 어, 박근혜 정부에서 정교조를 법외노조 심판을 했죠. 근데 최종 위법 통보를 해제됐습니다. 이제 정교조 활동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태풍이 두 번이나 또 지나갔는데 태풍이 또 온다네요. 이번에는 뭐 일본 중앙을 관통하고 우리 내륙도 관통한다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상청 또 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YTN 뉴스에서 보니까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내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1002명 핸드폰 뭐 80%인가 핸드폰 전화하고 15%는 뭐 집 전화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1002명 조사하고 전화 받은 사람들이 15%랍니다. 그러면 1002명의 15% 정도면 150명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150명이 이야기하는 그걸 그대로 뉴스에 낼 수 있을까? 전화를 하시려면 한 100만 명 하세요. 여론조사 하시려면 100만 명 해가지고 10% 15% 이렇게, 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만 명. 서울시에서는 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님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분이 자꾸 어떤 질문을 계속 하네요. 문자로. SLBM 관련해서 그 위험성은 어떠냐.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그 우리 철책성 그쪽에 평화의 길 더 조성하겠다,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평화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굳이 지금 SLBM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제가 간단히 저도 알아봤어요.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 군 어떤 무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범기업도 아니고. 그러네요. 잠수함, 그 바다 속에 잠수함에서, 예?
이 탄도미사일이 위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떠겠어요? 바닷속에서 쏘니까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게 바닷속에서 탄도미사일 쏘는 게 SLBM이에요. 잠수함, 잠수함에서 이렇게 쏘는 거. 저번에 한번 쏘았죠? 북한이. 북극성 3형인가? 그러게 쏜 걸 알아요. 높이가 한 900m 이상, 900km 이상. 그리고 거리는 한 450km 정도. 그걸 예상 거리를 이제 높이를 위로 쏘았으니까 이걸 이제 옆으로 쏘았을 때는 예상 거리가 한 2000km, 2000km 정도 된다네요. 그럼 뭐 대서양 건너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4000km 정도, 5000km까지 나와줘야 저거 하겠죠. 또 일본 내각에서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한 결과 스가 관방장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요시히데 스카, 요시히데 스카인데 요시히데, 히데요시, 요시히데 참 묘해요.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스가 관방장관이 요시히데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면 우리 한국과 어떤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분이 지난날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나죠? 우리 안중근 장군님, 안중근 열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안중근 장군님을 테러리스트다. 이또 히로부미 저격 그것 때문에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안중근 장군은 군인입니다. 우리가 열사라고 이런 표현들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왜?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장군이란 표현을 하면 잡힌 장군들은 죽일 수 있나요? 포로죠, 포로. 그래서 애써 열사라고 의사라고 하고 의사란 표현을 하죠. 안중근 의사. 우리는 안중근 장군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소녀상 부산에 소녀상 설치 때문에 또 한일 통화 수업을 중단한 적도 있죠. 통화 수업은 어느 정도 저거 해서 달러 빌려서 쓰는 거예요, 서로. 태풍 하이선이라고 그러고 하이선이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이번 하이선이 굉장히 좀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기상청이 항상 반복하는 그거 있죠. 그러길 바랍니다. 중독, 중독 아세요? 무언가에 중독돼 본 적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99%는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았을까요? 중독이 영어로는 뭐 인토시케이션, 뭐 어디케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 써 있네요. 뭐 영화도 있죠. 뭐 인간 중독. 그 아휴 성승원이 또 그 상대역 그런 사랑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아우 좋았어요. 저 그거 영화 봤습니다. 뭐 카페인, 도박, 임신, 게임, 식이장애, 뭐 쇼핑, 알코올. 이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당 안 되신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충동조절 장애도 있어요. 그것도 중독의 하나에 속합니다. 중독에 대한 어떤 사전적 의미는 도구로 자청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적 중독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이고 의도적인 중독을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동물이 체내에서 작용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다. 이건 어떤 마약과 알코올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도박 중독 지금 빠져 계신 분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멋모르고 갔는데 그곳이 전에 이렇게 카드를 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했던 곳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영화 타짜에서 이런 명대사들이 있죠. 도박은 파도예요. 그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큰 묘한 뭐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것만 가면 심신이 아주 그냥 올라오는 그런 어떤 느낌. 뭐 이렇게 도박은 시작되죠. 처음부터 사람들이 돈 달라고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즐기려고 경마를 시작하게 되고 즐기려고 경마장에 갑니다. 그러다 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그쪽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중독입니다. 임신 중독 굉장히 그것도 심각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 임신 기간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이렇게 보살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임신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남편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게임 중독 많죠. 게임 중독은 제가 과거 그 PC방을 운영했을 때 이렇게 12시간씩 이렇게 친구와 같이 교대를 하면서 게임방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11시간 정도를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앉아서
처음에는 막 바빴을 때 못했죠. 나중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순간만은 굉장히 저도 편했어요. 마음적으로. 뭐 성취를 한다거나 그 게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PC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생각을 많이 비울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그때 당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잊혀지게 하는 어떤 그런 묘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게임에.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면 좀 발전하는데 성장기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부모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식이장애 중독. 그 한번 전에 한번 봤는데 엄청 드시고 바로 이렇게 또 그걸 토해내고 하는 모습들. 저는 이런 중독들이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도 중독이라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한 집착. 이것도 중독 같아요. 또 사진 찍는 분들도 그 순간 굉장히 어떤 고퀄리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 저것도 중독처럼 보여요. 중독 아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독 한 번쯤은 다들 중독에 빠져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중독도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아니면 나의 인생이 아닌,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사는 낙이 없어 보이고, 그것도 인간에 대한 어떤 중독이죠.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영화에 그 중독, 인간 중독에 나왔던 그런 어떤 일들은 그냥 치정에 끝나는 것이고요. 본인이 중독에 빠지셨다면 헤어나려고 노력도 해보겠지만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셔야 헤어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게임이나 알코올, 도박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제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 첫 길을 걷지 않도록.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행성 게임. 사행성 게임은 정상적인 심의를 받은 어떤 정상적인 심의를 받아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그런 게임물을 좀 변형을 해서 게임물 그 관련된 거를 환전을 하고 재산상 어떤 이익들을 미치게 하는 어떤 행동들, 그게 사행성 오락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박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도박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이 게임물 자체가 어떤 도박물일 수밖에 없고요.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요즘 어떤 좀 머리 좀 쓰시는 분들은 환불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아이폰은 어때 개인정보를 이렇게 경찰이나 그 관공서 회사에 알려주질 않나 봐요. 비밀 보장이 잘 된다는 거죠, 아이폰이. 우리나라 뭐 갤럭시 뭐 다 틀리죠. 이명박 때 이미 뭐 국정원에서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이미 알고 있죠.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아이템 하나가 2억 갑니다. 2억. 계정 하나가 게임 아이디 만들어서 이렇게 계정 만들죠. 계정 하나가 1억 5천, 2억 갑니다. 3억까지도 가요, 뭐. 옛날 우리 게임 산업을 지금 게임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선두주자인 NC소프트의 어떤 게임들, NC소프트가 처음에 니니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니니지2가 나왔죠. 그 다음에 모바일 니니지 M, 니니지2M, 다른 게임도 있습니다. 다른 게임도 있는데 이제 사실 제가 접해봤던 게임들이고 어, 정말 사행성이라는 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니니지 1이라는 게임은 초창기에 그래도 한 10시간 이렇게 게임을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수익이 조금 보장됐어요. 일반 유저한테. 니지2로 넘어가면서 좀 그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니지1도 마찬가지만 과금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특히 심했던 게 제가 모바일 게임 니지 M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소과금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게임이. 근데 어느 수준 과금 타임이 딱 어느 순간 사냥하기도 힘들고 게임에 대한 흥미가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 자체가 처음에 최고의 레벨과 좋은 장비로 가장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것을 쫓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뽑기로 하잖아요. 뽑기. 자판기 뽑기처럼. 뽑기에서 확률도 극악이에요. 확률도. 저도 한 3, 4천 날려봤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니인지엠에서 경로라고 그러죠. 경로. 그거 뽑는데 그 가격이 1억에서 2억 갑니다. 지금 현재는 한 2억 가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 한 번 할 때 한 100에서 150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행성 게임들을 누가 관리하는지, 게임을 자체에서 게임을 즐기는 거는 유저의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그 게임물을 관리하시는 게임 영상 관련돼서 관리하는 관계 기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나 많은 과금. 어떤 사람은 뭐 20억, 30억 썼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게임에 그렇게 쓰고 싶을까요? 저는 어때 탈세에 어떤 이용하는 거 아닌가. 뭐 법인 회사에서 회장님 차, 법인 카드로 이렇게 긁는 것처럼 좋은 차로 주식회사들 그러게 많이 하죠. 도박 게임도 사행성 게임도 한 게임 자체도 굉장히 사행성 게임이죠. 하룻밤에 몇 천만 원씩 날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고스톱, 포커, 바둑이. 요즘 도박 게임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홀덤이죠, 홀덤. 못 믿겠다고요? 그럼 계정만 제가 아이템베이 한번 찾다가 제 옛날 계정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제 엠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 여러분들이 안 믿은 것 같아서 쭉 나오죠. 87 1700짜리도 있네요. 다일 1700이고 3000만원짜리 300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1억 7천짜리도 있었는데 3000짜리 1600 2400 EG2M을 한번 볼까요? 아이템도 뭐 기본 뭐 1400짜리도 있고 300 800 580 굉장히 가격들이 많죠. 다들 계정 다 거래됩니다. 아이템들도 다 거래되고요. 요즘 이틀을 치고 있는 A3 한번 볼까요? 이게 다 거래가 됩니다. 1100짜리도 있네요. 마법사 1억짜리도 있네. 계정입니다. 1억에 팔려요. 1억에. 아, 산다는 거구나. 1억에 사겠다.
산다는 분도 있네요. 사양색 게임은 이렇게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게임도 먼 이상 거래되고, 뭐 N게임, N포커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게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나오는 모든 모바일 게임이 다 그렇습니다. 과금을 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는요, 도박은 불법입니다. 도박은 불법인데 합리적인 도박, 불법적인 도박이 전국에서 성행해요. 합법적인 도박은 뭐겠어요? 게임에서 하겠죠. 뭐 한게임, 넷마블, 뭐 엠포커. 합리적인 도박이에요, 도박. 그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엠포커 같은 경우는 100만당 15에서 거의 18까지 가죠. 18만까지. 근데 어떤 분들은 뭐 2천만 갖고 막 하죠. 그럼 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 테이블에. 300만 원을 가지고 게임하고 그것도 1분, 2분 사이에 오링도 되고 다 잃기도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도박이에요. 뭐 강원랜드는 가지 마시고요. 제가 마카오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여행 겸 갔는데 그 카지노에 한번 가봤죠. 저는 뭐 기계만, 머신만 뭐 한우만 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한번 앉았어요. 테이블에 한번 앉았는데 한번 한 타임 하는 게임비가 좀 세서 그냥 다시 일어섰습니다. 뭐 정말 싫은 사람이 있거나 친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는 게임, 죽음의 게임 바카라. 잠깐 앉았다가 그냥 일어섰어요, 저는. 여러분도 누구나 이런 사행성 게임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돈을 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즐기려고 하신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무슨 게임을 할 때 돈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시간 때우고 이렇게 저도 경험이 다 있어요. 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청소년들이 보신다면 그런 것에 정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번 빠질 수도 있겠죠. 인간이 늘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하시고요. 안 믿죠? 아이템이 2억이니 3억이니 계정이 1억 5천이니 2억이니 장비가 어떠니 뭐니가 어? 한 게임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옛날 한 25년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대요.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년, 한 17, 8년 정도? 18년 정도 이야기인가? 한 70억 정도를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자기가 좀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 1, 2억 정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다 미쳤다고 그랬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놈이 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 게임 뭐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한 꽤 벌었는데 한 70억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70억이었나 100몇 억이었나 한 게임 뭐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친구들을 많이 웃겼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행성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인터넷이 깔리지 않는 곳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이 별로 없죠. 인터넷을 깔면 와이파이를 다 설치를 해주시고 또 사각지역에 사각지대에 이렇게 인터넷을 많이 깔라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들 정말 금광을 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사실 굉장히 비싸죠. 저도 핸드폰 하나에 10만원이에요. 10만원 요금만 매달 10만원씩 핸드폰 내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달에 20만원씩 제가 나가요. 어떤 요즘 신성장 어떤 동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게임에서만이 어떤 이 코로나 대변화의 어떤 대전환 시점에서 게임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게임이 나오고 물론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게임도 있고 실패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좀 과금을 좀 줄이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게임을 해요. 그러면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는 음? 그런 시스템을 반반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나 어떤 장비들을 뽑기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유저들이 말하는 우리가 몹이라고 그러죠. 어떤 이런 거에 넣어 놓고 꼭 센 몹만 넣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몹에도 넣어서 어떤 행운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세요. 모모그 게임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 1인칭 이런 게임들은 사실 제가 1인칭 게임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공격적이고 그 대상이 또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은 물론 그 순간 모든 게 혼신을 다 쏟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고 하는 데는 1인칭 게임만한 또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다시 살아난다는 거겠죠. 죽으면 게임은 게임일 뿐 사람이 죽냐 캐릭이 죽냐. 근데 캐릭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처럼 케임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캐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드신 게임회사 관계자 여러분, 뽑기만 만들지 마시고요. 그 몹속에 어떤 행운이나 어떤 이런 것들 바랄 수 있는 유저들이 꼭 과금만 하는 유저를 위한 게임을 만들지 마시고 소과금하는 그런 유저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C소프트나 넥슨, 웹젠 뭐 이런 회사들 그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있죠? 뭐 그분들이 많이 힘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임 회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청소년들 지금 성장기에 부모님 카드 갖다 긁어 써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가출하고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어떤 게임에 사행성 게임 19금 기본적으로 붙이시고 유저를 생각하는 그런 게임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런 사행성 게임들이 합법적인 어떤 도박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런 것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사행성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아, 사실 옛날 체리 그 과일 그 기계 굉장히 빠졌죠. 사람들 앞에 가서 많이 돈 잃고 있는 기계 보이면 기다렸다가 그 기계 몰래 선점하고 그러신 분들 여기 계시죠? 또 우리나라 어딜 가거나 명절 되면 고스톱 치게 돼 있고 예, 포카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합법적인 어떤 도박들도 좀 관리를 하셔서 전국이 도박장으로 되는 어떤 현상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관리 좀 잘 하셔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운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 그리고 지금 가정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서 힘드신 사람들, 제 기운을 받으십니다. 엘리야의 기운, 엘리야의 기운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방송 9월 4일 사기팀 게임